런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올리브. 도중에 이상한 어린 신사를 만났다. 올리버는 샛길이 끝나는 곳에 있는 가축 울타리에 다다랐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큰 길을 만났다. 그때가 아침 8시였다. 마을에서 거의 8km나 떨어져 나왔지만 누가 쫓아와서 잡을까 싶어 두려워서 달리다가 덤불 뒤에 숨었다. 다시 달리기를 정오까지 계속 반복했다. 그러고 나서 이정표 옆에 앉아 쉬면서 어디로 가서 사는 게 최선일지 처음으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올리버 옆에 이정표에는 커다란 글씨로 런던까지 딱 110km라고 쓰여 있었다. 런던이라는 지명을 보자마자 올리버의 머리에 새로운 생각들이 연달아 떠올랐다. 런던, 엄청나게 넓은 곳, 아무도 심지어 범불씨도 거기서는 절대 나를 찾지 못하겠지? 구빈원에서 노인들이 자주 하던 말이 있어서 활기찬 젊은이라면 누구나 런던에서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더 넓은 도시에서는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입에 풀칠하고 살 방도가 있다고. 런던이야말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갈 만한 집 없는 고아에게 딱 알맞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올리버는 벌떡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걸어갔다. 올리버는 런던까지의 거리를 6km쯤 좁히고 나서 목적지에 이르려면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할지 곰곰이 따져보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에 발걸음이 느려진 올리버는 런던까지 갈 방법에 대해 고심했다. 보찜 속에는 딱딱한 빡 한 조각과 거친 셔츠 하나, 긴 양말 2짝이 있었다. 호주머니 속에는 1페니가 있었다. 어느 장례식 후에 올리버가 평소보다 일을 잘했다고 소 베리 씨가 선물로 준 동전이었다. 올리버는 생각했다. 깨끗한 셔츠는 매우 편리한 물건이고 긴 양말 2짝이나 1페니 동전도 그럴 거야. 하지만 겨울철에 104km를 걸어가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지. 올리버도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점을 지적하는 데에는 극히 신속하고 적극적이었지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데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올리버는 별 도리 없는 생각을 한참 하다가 보찜을 다른 어깨에 바꿔매고 터덜터덜 걸어갔다. 그날 올리버는 32km를 걸었다. 그러는 동안 겨우 마른 빵 한 조각과 길가의 오두막집에서 구글에 얻어먹은 물 몇 모금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밤이 되자 풀밭으로 발길을 돌려 건처더미로 기어 올라가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있기로 했다. 처음에는 무척 무서웠다. 바람이 텅 빈 들판 너머로 음침한 신음소리를 내며 불었기 때문이다. 올리버는 춥고 배고팠으며 평생 이토록 외롭기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너무 많이 걸어 지칠 대로 지쳤기에 곧바로 골아떨어져 온갖 걱정과 근심을 잊어버렸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추위에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처음으로 들어선 마을에서 갖고 있던 1페니로 작은 빵 한 덩이를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20km쯤 걸어가자 또다시 밤이 찾아왔다. 발바닥이 쑤시고 다리는 맥이 풀려 후들거렸다. 쓸쓸하고 축축한 공기 속에서 또 하룻밤을 보내자 몸 상태가 더 나빠졌다. 이튿날 아침에 길을 나서려고 할 때에는 거의 기어가야 할 정도였다. 올리버는 가파른 언덕에서 역마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마차 바깥쪽에 매달린 승객들에게 돈을 구걸했지만 다들 겉들어 보지도 않았다. 간혹 관심을 보이는 자라도 마차가 고개 위로 닿을 때까지 힘껏 뛰어 쫓아오면 반 페니짜리 동전을 주겠다고 흥정을 했다. 가엾은 올리버는 애써 마차를 뒤쫓아 뛰어갔지만 지친 몸 상태에다 발바닥이 아파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승객들은 그 모습을 보고 동전을 다시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며 한 푼도 못 빌어먹을 게으름뱅이라고 올리버를 욕했다. 마차는 자욱한 먼지만 남긴 채 덜컹거리며 사라졌다. 어떤 마을에서는 페인트 칠을 한 커다란 판자를 세워놓았는데
그 지역 안에서 구걸을 하면 감옥행이라는 경고판이었다. 이 경고에 겁을 먹은 올리버는 최대한 빨리 마을을 벗어나기만을 목표로 삼았다. 다른 마을에서는 여관 마당 주위를 서성이며 불먹거리는 표정으로 행인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는 언제나 여주인이 거리를 오가는 우편 배달부에게 저 낯선 아이가 좀 도둑이 분명하니 쫓아내 달라고 부탁하는 명령으로 끝이 났다. 농가의 문을 두드리며 구걸하면 10중 8구 개를 풀겠다고 협박했고 가게에 코를 들이밀면 교구간을 들먹이는 바람에 올리버는 빈속으로 덜컹거리는 심장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마음씨 좋은 통행세 징수원과 인정 많은 노파가 없었다면 올리버는 자기 어머니가 공경을 끌마친 방법과 마찬가지로 막을 내렸을 터였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길 위에 쓰러져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통행세 징수원은 빵과 치즈를 주었고 노파는 이 세상 먼 곳에서 난파선 때문에 맨발로 떠돌아다니는 손자가 있던 처지라 이 가엾은 고아를 불쌍히 여겨서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었다. 노파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했고 동정과 연민의 눈물까지 보여주었다. 올리브의 영혼 속에 여태껏 겪은 고통보다 더 진한 감동이 아로새겨졌다. 고향을 떠난 지 일주일이 되는 이른 아침, 올리버는 절뚝거리며 바넷이라는 작은 마을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덧창들이 꼭꼭 닫혀 있었고 길거리가 텅텅 비어 있었다. 아직 잠을 깨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태양은 화려한 아름다움을 뽐내며 떠오르고 있었지만 피투성이 발에 먼지투성이 몸을 한 채로 차가운 문간 계단에 앉아있는 아이에게는 외롭고 불쌍한 자신의 처지만을 비춰 보여주는 존재일 뿐이었다. 차츰차츰 덧창들이 열리고 차량이 걷어 올려지더니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지나다니기 시작했다. 몇몇은 잠시 서서 올리버를 쳐다보거나 바쁘게 지나가다 돌아서서 바라보기도 했지만 도와준다거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 올리버는 구걸할 용기가 없어서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한동안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서 지나다니는 역마차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렇게 몇 시간이면 수월하게 오가는 길을 일주일이나 걸려 걸어왔다는 사실이 새삼 희한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돌아보면 올리버는 제 나이에 맞지 않은 대단한 용기와 결심으로 길을 나선 셈이었다. 그때 몇 분 전에 무관심하게 지나쳐간 소년 하나가 다시 돌아와서 맞은편 길에서 아주 따가운 눈빛으로 조사하듯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소년이 너무나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어서 올리버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고 눈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 소년이 길을 건너서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어이 친구 뭔 일이야? 어린 방랑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소년은 올리버 또래 같았지만 이제까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들창 코에 이마가 납작한 보잘것없는 얼굴이었고 여느 아이들처럼 꾀재지한 차림이었지만 분위기와 태도는 어른 같았다. 나이에 비해 키가 작았고 다리는 약간 휘었으며 날카로운 눈은 작고 추했다. 모자는 머리 위에 살짝 얹은 채여서 언제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했지만 소년에게는 한 번씩 머리를 휙 튕겨서 모자를 원 위치로 돌려놓는 요령이 있었다. 소년은 거의 발꿈치까지 닿는 어른 외투를 입고 있었다. 또한 옷소매를 팔꿈치까지 접어 올려 소매 밖으로 맨팔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팔을 걷은 목적은 오로지 코르덴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쑤셔 넣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실제로 양손을 주머니 속에 넣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가죽 부츠를 신은 135cm도 안 되는 작은 키의 어린 신사치고는 가장 으스대고 뽐내는 추객기였다. 어이 친구, 도대체 뭔 일이냐고 괴상한 어린 신사가 올리브에게 또다시 물었다. 너무 배고프고 피곤해. 먼 길을 걸어왔거든. 일주일 내내 걸었어. 올리버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일주일이나 걸었다고?
아, 알겠어. 매부리의 명령이구나. 그렇지? 어린 신사가 올리버의 놀란 표정을 눈치채고 재빨리 덧붙였다. 매부리가 뭔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렇지? 올리브가 세의 주둥이를 뜻하지 않느냐고 부드럽게 되물었다. 어휴, 순진하게. 매불이란 치안 판사잖아. 매불의 명령으로 걸어가면 곧장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만 하고 절대 못 내려오지. 한 번에 끽이라고. 그럼 방아를 돌려본 적은 있냐? 어린 신사가 소리쳤다. 무슨 방아? 무슨 방아냐고? 왜 있잖아, 방아. 너무 작아서 교도소 안에서도 잘 돌아가는 거. 바람이 높을 때보다 바람이 낮을 때 더 잘 되는 곳이지. 왜냐하면 바람이 높으면 일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따라와. 너도 뭔가 먹을 것을 찾고 있겠지? 내가 좀 줄게. 나도 요즘 주머니 사정이 간당간당해서 1실링 반 페니밖에 없지만 최대한 내놓을 테니까. 자, 어서 일어나 가자. 어린 신사가 올리브를 부축해서 일으키고는 근처의 식료품점으로 가서 햄과 작은 빵 덩이를 하나를 샀다. 어린 신사의 표현에 따르면 이 빵 덩어리는 4페니짜리 반죽덩이였다. 이 빵 덩어리의 껍질을 조금 떼어내고 그 구멍 속에 햄을 넣으면 햄을 더럽히지 않고도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었다. 어린 신사가 이 빵 덩어리를 겨드랑이에 끼고 작은 선술집으로 들어가서 뒤편의 바에 올리버를 앉혔다. 이 신비스러운 어린 신사의 주문으로 맥주 한 단지가 나왔고 올리버는 새를 알게 된 친구의 권유로 느긋하게 따스한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이 낯선 소녀는 올리버를 가끔씩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곤 했다. 런던에 간다고? 한참 후에 올리버가 식사를 마치자 낯선 소년이 물었다. 그래, 묵을 때는 있고 없어. 돈은 없어. 낯선 소년이 휘파람을 불면서 호주머니 속으로 팔까지 깊숙이 집어넣었다. 넌 런던에 살고 있어? 올리버가 물었다. 그래, 집이 있을 땐 그랬지. 네 생각에 너 오늘 밤 잘 곳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어린 신사가 물었다. 응, 정말 그래. 시골에서 떠나온 후로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올리버가 대답했다. 그 정도 일로 얼굴 찡그리지 마. 나도 오늘 밤에 런던으로 가야 하거든. 내가 거기 사는 괜찮은 노신사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이 공짜로 숙소를 제공해 주실 거야. 잔돈도 요구하지 않을 거. 그러니까 잘 아는 신사한테 소개하면 그렇게 해준대. 그분이 날 아냐고? 아니, 전혀. 절대로 모르시지. 어린 신사가 마지막 구절은 반어적인 농담인 듯 미소를 지으며 맥주를 다 들이켰다. 이런 뜻밖의 제안에 올리버가 거절하기엔 너무 매력적이었다. 특히 뒤이어 그 노신사가 편안한 일자리를 줄 것이라는 어린 신사의 확신에 찬 말에는 도저히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로 좀 더 친밀하고 은밀한 대화가 이어졌고 여기에서 올리버는 이 어린 신사의 이름이 잭 도킨스이며 노신사의 보호 아래 특별히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도킨스 씨의 겉모습을 보면 노신사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큰 보살핌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도킨스가 좀 변덕이 심하고 경망스러운 말투를 쓰고 있으며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교묘한 미꾸라지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 원래 방탕하고 경솔해서 아무리 노신사가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해도 눈앞에서 나몰라라 내던져버릴 성격의 소유자일 것이라고 올리버는 혼자 결론을 내렸다. 이런 인상을 받은 올리버는 어서 빨리 노신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 미꾸라지가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노신사도 발견하게 되면 아마 이미 반쯤은 알고 계실 것도 같지만 더는 도킨스와 친해지지 않고 관계를 끊어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도킨스가 밤이 되기 전에는 런던으로 안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거의 11시가 다 되어서야 이즐링턴 통관소에 다다랐다. 올리버와 도킨스는 엔젤 여관을 지나 세인트 존스로
갔고 세들러스 웰스 극장에서 끝나는 작은 거리로 들어가서 엑스모스카와 코피스 로우를 지나 굽이는 옆의 좁은 골목으로 내려갔다. 그러고 나서 한때 호클리 인더 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유서 깊은 지역을 건너 리틀 세프런 언덕에서 그레이프 세프런 언덕으로 넘어갔다. 이 모든 길을 미꾸라지는 재빠른 속도로 넘나들며 올리버가 뒤처지지 않도록 바짝 따라오게 신경을 썼다. 올리버는 앞서가는 도킨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쫓아가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지나가는 길 양쪽을 급하게라도 힐끔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더럽고 끔찍한 곳은 난생 처음 보았다. 길은 아주 좁고 진흙탕이었으며 공기는 악취로 가득 차 있었다. 조그만 가게들이 꽤나 많았지만 유일하게 취급하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몰려 있는 아이들인 것 같았다.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도 아이들은 문을 들락날락 기어다니거나 집안에서 괴성을 질러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듯한 곳에서 오로지 선술집들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술집들 안에서는 아일랜드 하층민들이 온갖 열성을 다해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큰 길에서 여기저기로 갈라져 나온 포장된 샛길이나 마당에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술에 취한 남녀들이 오물더미에서 뒹굴고 있었다. 게다가 몇몇 집 문 앞에서는 굉장히 인상 나쁜 녀석들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데 외견상 결코 호의적이거나 부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올리브는 그냥 도망쳐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어느새 언덕 밑에 다다르고 말았다. 도킨스가 올리브의 팔을 잡더니 피드레인 근처의 어느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끌어당기고는 문을 닫았다. 그래, 뭐냐? 미꾸라지가 휘파람을 불자 아래에서 누군가가 대답인 듯 소리쳤다. 맛깔나게 죽여주지. 미꾸라지가 대답했다. 이건 무슨 다 괜찮다는 신호나 암호 같은 대화였다. 복도 저 멀리 끝쪽 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비치더니 난간이 부서진 낡은 부엌의 계단에서 남자 얼굴이 불쑥 튀어나왔다. 너희들 둘이구나. 여기 다른 녀석은 누구냐? 남자가 촛불에 들이밀고는 손으로 눈가를 가리며 물었다. 새 친구야. 도킨스가 올리버를 앞으로 밀며 대답했다. 어디서 왔는데? 촌뜨기야. 페이긴 영감은 위층에 있어? 그래. 손수건을 고르고 있지. 올라가자. 촛불이 뒤로 빠지자 남자의 얼굴이 사라졌다. 올리버는 한 손이 도킨스에게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손으로 길을 더듬으며 아주 힘겹게 어두컴컴한 부서진 계단을 올라갔다. 도킨스가 아주 쉽게 편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니 꽤나 익숙한 모양이었다. 도킨스는 뒷방의 문을 확 열어 젖히더니 올리버를 끌고 들어갔다. 뒷방의 벽과 천장은 낡고 먼지가 끼어 완전히 새까맸다. 벽난로 앞에는 나무 탁자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맥주병에 초가 꽂혀 있었고 백납단지 두 서넛, 빵덩어리와 버터, 접시 하나가 놓여 있었다. 벽난로 선반에 끈을 매달아 고정해 놓은 프라이팬에서는 소시지가 구워지고 있었다. 그 앞에는 아주 쪼글쪼글하게 늙은 유대인 노인이 조리용 포크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악당 같은 혐오스러운 얼굴이 헝클어진 붉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었다. 목이 휑한 번들거리는 플란넬 가운 차림으로 프라이팬의 요리뿐만 아니라 빨래 건조대에 널린 수많은 비단 손수건도 꽤나 신경을 쓰고 있는 듯 보였다. 바닥 한 구석에는 낡은 포대자루로 만든 침대 몇 개가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 탁자 주위에는 미꾸라지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소년들 4~5명이 둘러앉아 길쭉한 사기 담뱃대를 물고 중년 남자들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다들 도킨스가 유대인 노인에게 몇 마디 속삭이자 몰려들었다가
고개를 돌려 올리버를 보면서 씩 웃었다. 조리용 포크를 든 유대인 노인도 똑같이 웃어 보였다. 페이긴, 얘가 바로 그 친구예요. 올리버 트위스트죠. 유대인 노인은 씩 웃으며 올리브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더니 올리브의 손을 잡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보자며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자 담뱃대를 입에 문 어린 신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올리버를 둘러싸고 양손을 잡고 마구 흔들어댔고 특히 작은 보따리를 든 손은 더 세게 흔들었다. 어린 신사 하나가 모자를 대신 걸어주겠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다른 신사는 아주 친절하게도 올리버가 피곤할 테니 잠자리에 들 때 주머니를 비우는 수고를 들어주겠다며 올리버의 주머니에 손을 푹 집어넣었다. 이런 유난스러운 친절함은 이렇게 인정 많은 아이들의 머리와 어깨를 유대인 노인이 포크를 들어 올려 마음껏 내리치지 않았다면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올리버, 우리 모두 널 만나서 정말 기쁘단다. 정말이야. 유대인 노인이 말했다. 미꾸라지, 소세지를 꺼내놓고 올리버를 위해서 난로 가까이에 통 그릇 하나 놓아주렴. 아, 너 손수건들을 쳐다보고 있구나. 아, 역시. 진짜 엄청 많지? 그냥 빨려고 꺼내놓은 거란다. 그게 다야. 올리버, 그게 다라고. 하하하. 이 유쾌한 노신사의 말에 맞춰 노신사의 훌륭한 제자들이 모두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맞장구를 쳐댔다. 이런 가운데 다들 저녁을 먹으려고 움직였다. 올리버도 같이 한 그릇을 비웠다. 그러고 나자 유대인 노인이 뜨거운 물에 탄 진을 한 잔 주면서 다른 아이들도 잔을 써야 하니 다본에 쭉 마시라고 했다. 올리버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금세 올리버는 자기 몸이 살포시 들려서 포대자루 침대로 옮겨지는 것을 느꼈고 곧장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